안녕하세요. 경매땅 곰매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충북 음성에 위치한 땅입니다. 감정가 1억 7천에서 떨어져 현재 1억이며 다음 차수에 8천만원대에 낙찰 가능합니다. 415평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서울에서 직선거리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전체 토지 농림지역이며 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차선 왕복도로가 바로 접해 있고 교통편과 접근성이 좋은 땅입니다. 주변은 대부분 농지나 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연 친화적이고 탁 트인 뷰, 환경 좋은 곳입니다. 귀농 기촌에서 전원주택 짓고 앞마당 텃밭 가꾸시거나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시거나 농촌 체류용 쉼터 짓고 땅 가꾸실 분, 농지 임대, 스마트팜 등 농지 활용하실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땅의 모양을 보겠습니다. 해당 필지는 이렇게 생긴 한 개의 필지입니다. 여기 2차선 왕복도로가 바로 접해 있고 여기 3m 폭의 포장도로 접해 있습니다. 해당 필지 붙어서 있는 면적은 전부 지적상 군유지입니다. 방위는 남향을 바라보고 주변 대부분 농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의 동네이며 일조량 좋으며 작물 재배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땅입니다. 해당 필지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중부고속도로를 통해 해당까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주변 대부분 산이나 농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연 친환경적인 지역입니다. 주변에 골프장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사건번호 2024 타경 325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충주 3개고 소재지 주소는 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342-3번지입니다. 물건 종류는 전이며 대지권 면적은 1373제곱미터 평수로는 415.33평입니다. 현재 감정가 1억 7,100만원 입찰 내용을 보시면 현재 3차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1억 900만원까지 떨어져 있으며 다음 4차는 8,700만원입니다. 토지 한 개의 토지입니다. 농림지역입니다. 해당 매물에 해당 필지의 컨테이너인데 매각죄의 물품입니다. 나머지 설명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현황, 등기부 현황, 최근 임의경매, 기속 새마을금고 소멸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에서 현재 3차 진행 중이며 4차까지 떨어지면 8,700만원 최저가 낙찰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입니다. 저기 비닐하우스까지 포함된 땅입니다. 여기 2차선 왕복도로 바로 접해 있는 걸 볼 수 있으며 이쪽에 3m 폭의 포장도로 접해 있습니다. 삼상 전신주 바로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으며 여기 농업용, 주택용 전신주도 있습니다. 현재 전으로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으며 비닐하우스, 농막, 매각 제외 물품입니다. 주변 자연 친화적이며 탁 트인 뷰 볼 수 있습니다. 생기교통 좋고 작물 재배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땅입니다. 탁 트인 뷰 바라볼 수 있으며 한적하고 조용한 지역입니다. 필지에 농촌 체류용 쉼터나 전원주택을 짓고 앞마당 텃밭으로 가꾸실 분이나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실 분, 농지 임대, 스마트팜 등 다양하게 농지 활용하실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해당 필지 여기 있고 바로 앞에 펜션이 하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변 탁 트인 뷰 볼 수 있고 자연 친환경적이며 조용하고 한적한 지역입니다. 주말 농장으로 쓰시거나 농촌 체류용 쉼터 짓고 땅 가꾸시거나 농업인으로 전원주택을 짓고 앞마당 텃밭 가꾸실 분, 농지 임대나 스마트팜 등으로 다양하게 농지 활용하실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해당 필지 주소 지목은 전입니다. 면적 1373제곱미터, 평수로는 415.33평입니다. 해당 필지 농림지역입니다. 나머지 가축사 제한구역이며 계획 공시지가 34,000원 정도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25도 미만이며 전체 면적의 100% 개발 및 건축행위 가능한 필지입니다. 25도 이상 되는 경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지역이며 농업에 관련된 개발이나 건축행위 가능한 매물입니다. 환경평가 등급은 3등급지와 2등급지가 함께 있습니다. 주변도 3등급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발 행위나 건축 행위 시 환경부의 통제나 간섭 어려움 없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또 국토 환경성 평가지도 법제적 평가 결과나 환경 생태적 평가 결과를 본 경우 3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이기 때문에 환경부 통제에 어려움 없이 개발이나 건축 행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건축 가능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 과밀화 등 사회 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 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 등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도입하게 되는 시설입니다.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약 10평 정도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33제곱미터 이외에 처마, 데크, 주차장 설치 가능하며 농촌 체류형 쉼터는 영농의 의무를 띠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 농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 상배평 이하의 주말 체험 영농의 목적으로부터 최소한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도로는 현황 도로든 일반 도로든 도로로 쓰이고 있는 것이 접해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긴급 상황 시 해당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도로에 소유주 상관없으며 안정상의 이유입니다. 농지 한 곳당 필지 한 필지당 1개 설치 가능합니다. 최대 12년까지였지만 현재 12년까지의 기한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지자체 시도 조례에 따라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 규제가 따랐던 농막과 달리 숙식이 가능합니다. 농막은 최대 6평까지 6평까지 설치가 가능했으나 숙식이 되지 않았고 농촌 체류형 쉼터는 최대 10평, 10평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숙식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의 소유자는 영동 활동을 해야 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검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돼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며 현재 계속해서 새로운 안건과 개선되는 안건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농지에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필름하우스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비닐하우스는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로 분류되며 가설 건축물은 임시 거처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설치하지 못하며 주거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필름하우스는 지붕이 농업용 필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로 분류가 되며 건축법의 예외 규정으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온실이나 임시 거처용, 회사 옥상의 온실, 캐노피가 있는 농막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필름하우스입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텃밭, 개인용 온실, 정원 인테리어, 농막, 농산물 보관, 모종 재배, 원예 재배, 다육이 재배, 친환경 재배, 옥상 텃밭, 캠핑장, 펜션, 바베큐장 등으로 다양하게 농지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간단한 설치와 편리한 교체가 가능합니다. 자르기 쉬운 유연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필름 회사와 단독 계약으로 현재
이름 있는 필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의 절반 이하의 가격입니다. 초기 시공 비용이 비닐하우스에 비하여 높으나 내구 기한 최장 30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체 없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은 폴리카보네이트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구성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우박이나 폭설, 태풍, 장마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과 복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하중 160km/h, 눈하중 500kg/제곱미터를 버팁니다. 에너지 단열 효과도 기존 필름에 비해 훨씬 뛰어나며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특수한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른 제품입니다. 내구성, 단열, 무게, 수명, 산란광, 황변도, 조류의 천공과 우박의 비교를 각각 해보시길 바랍니다. 농막이나 농촌 체류용 쉼터 대용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제품이니 궁금한 건 문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0평의 전원주택을 지었을 경우 예상되는 공사비입니다. 연면적 165제곱미터이고 일반형 주택,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어야 합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하며 안전상의 이유입니다. 일반 평지붕이고 그렇게 공사를 했을 경우 공사비 약 2억 100만원 정도, 2억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공사비 평균 2억 1000만원 정도. 제곱미터당 공사비 120만원, 1평당 공사비 430만원. 설계비 따로, 감리비 따로입니다. 설계비는 1000만원 정도, 감리비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매물 상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도를 보시면 106 고도로 전부 같은 고도로 평지이며 고도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행위나 건축 행위 시 토목 비용 크게 들 것 같지 않습니다. 둘레를 보면 여기 진입로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06고도에서 106고도 36m, 106고도 27m, 106고도 36m 내려가면서 42m, 28m 해상표시 총둘레 169m입니다. 가로폭 32m, 세로폭 74m의 규모를 가진 땅입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25도 미만이며 전체 면적 100% 개발 및 가능합니다. 25도 이상 되는 경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면적 개발 및 건축행위 가능하며 평균 경사도는 0에서 5도인 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벽원은 100에서 110인 106고도, 방해는 동쪽과 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기는 10m 안에 삼상전신주 바로 붙어 있으며 이쪽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농업용 주택용 전신주 있습니다. 음영 가능한 물 상수도 들어오는 지역이며 비음영 가능한 물 약 30m 정도 관정 뚫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연평균 강수량 1300ml에서 1400ml 사이, 연평균 온도 10도에서 11도 사이, 영하 17도까지 내려가고 영상 35도까지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토양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심, 토양의 깊이는 중등급으로 30cm에서 60cm 사이, 토성, 사양토입니다. 토양의 건습도, 습함과 건조함은 약건 등급이며 토양의 견밀도는 단단함은 견등급입니다. pH 농도 약 6등급지에 가까운 농도를 가진 땅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pH 농도에 따라서 흡수할 수 있는 양분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위에는 등급입니다. 4.5 등급에서 8등급까지의 양분 표시를 한 것입니다. 5.5에서 7 사이에 있는 질소, 가리, 인산, 마그네슘, 유황, 구리, 붕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등급의 토지는 이 안에 있는 약물들을 흡수할 수 있다는
걸 쉽게 표현한 표입니다. 7등급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알칼리성에 가까워지며 7.5 등급 이상에서는 칼슘과 몰리브덴을 흡수할 수 있으며 5.5 등급에서 내려갈수록 산성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약 5등급에서부터 아래는 알루미늄, 철, 망간, 아연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해당 필지에서 추천하는 작물 재배 목록입니다. 오갈피, 오가피라도 불리며 약재료이고 어린 수는 나물로 먹고 건강식품으로 사랑받는 먹거리입니다. 기운을 보강하고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며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사지마비, 구련, 허리와 무릎에 좋으며 골절상, 타박상, 부종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산수유, 열매는 약용으로 쓰이며 씨는 산수유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구기자, 하수오, 인삼과 함께 산대, 명약으로 여겨지며 페타인이 풍부해서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해주며 구기자 열매는 강장제로 유명하며 면역 기능 개선, 세포 손상 방지, 피부 건강, 눈, 혈당 수치, 간 기능 개선 등이 있습니다. 산초나무, 구충과 살균 작용으로 알려져 있고 소화불량에 효능이 있습니다. 초피나무, 제피, 진피, 젠피 등으로 불리며 추어탕 등의 향신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두충나무, 나무 껍질은 약재로 쓰이며 무릎이나 관절에 좋다고 합니다. 참중나무, 어린 수는 식용이 가능해서 나물, 전, 장아찌로 만들기도 하며 목재로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또 추운 곳에서 잘 자라서 정원수나 공원수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골담초, 비옥한 땅에서 자라며 뿌리는 신경통의 약재로 쓰이며 정원수나 공원수로 이용된다고 합니다. 꾸지뽕나무, 뽕나무의 일종이라 잎은 누에 먹이로 사용하고 열매는 약으로 쓰이고 뿌리와 줄기는 간암 치료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느릅나무, 뿌리 껍질은 코질환에 좋다고 하며 껍질을 말린 유피라는 한약재료로 비염과 천식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위나 불면증 약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밤나무는 좋은 목재로 쓰이며 밤은 탄수화물, 칼슘, 인, 칼륨 같은 무기질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고 한약재로도 쓰입니다. 만성구토와 당뇨를 치료하고 위장, 신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대추, 혈액순환에 좋으며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수면에 좋으며 위장을 좋게 합니다. 한방에선 이뇨, 강장, 완화제로 쓰입니다. 복분자, 항암 성분이 있고 심장에 좋으며 당뇨와 관절염 등에 좋습니다. 특히 피부 건강에 좋아 여자에게 인기가 많으며 자양 강장 효과도 있습니다. 산딸기, 항산화 효과가 강하며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피부와 눈, 소화기능 또는 혈관의 건강에 좋습니다. 도토리, 소화가 잘 되며 뼈를 튼튼하게 해주며 살을 빼기에도 좋습니다. 지혈작용이 있고 몸 안에 쌓인 중금속을 제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돌배, 가래 및 열에 좋으며 폐질환, 기관지에 효과가 좋습니다. 또 소화기능에 효과가 있습니다. 고사리, 단백질, 비타민 1, B1, B2, C, 미네랄 등 영양가가 풍부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에 좋습니다. 피부에 좋으며 치아와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곰치, 노화 방지, 기관지 질환, 항암 효과에 또는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두릅, 한방에서는 열매와 뿌리를 해수, 위암, 당뇨병, 소화불량 등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고비, 어린 수는 나물로 먹거나 국의 재료로 쓰이며 한방에서는 뿌리 주기를 약재로 쓰이는데 감기로 인한 발열과 피부 발진에 효과가 있고 기생충을 제거하며 지혈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수오, 살균작용 능력이 있고 정력제나 자양강장제로 쓰입니다. 달래, 비타민C가 풍부해서 혈액순환 촉진, 적산 억제, 근육통 완화에 효과적이며 면역력 증진이나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작약, 뿌리는 생리통에 좋아서 차로 끓여 마신다고 합니다. 구절초, 향기가 좋고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쓰이며 소화불량에 효과가 있고 월경불순, 자궁냉증, 불임증, 위냉, 소화불량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잔대,
강장, 청열과담, 기음부족, 폐열의 해수, 음허해수 등의 효과가 있으며 산도라지와 같은 기관지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시킵니다. 공시지가 4,600만원. 공시지가 기준으로 자체 감정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매물 시세는 주변 시세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충청북도 음성에 위치한 땅입니다. 감정가 1억 7천에서 떨어져 현재 1억이며 다음 차수 8천만원대에 낙찰 가능합니다. 415평의 농지이며 서울에서 직선거리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전체 토지 농림지역이며 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차선 왕복도로가 바로 접해 있고 교통편과 접근성이 훌륭한 땅입니다. 주변 대부분 농지나 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연 친화적이며 탁 트인 뷰 바라볼 수 있고 생기교통 좋은 땅이며 작물 재배하기 좋습니다. 귀농 기촌에서 전원주택 짓고 앞마당 텃밭 가꾸시거나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시거나 농촌 체류용 쉼터 짓고 땅 가꾸실 분, 농지 임대, 스마트팜 등 농지 활용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매일 밤 새로운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당 매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컨설팅, 문의는 카톡과 문자로 문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화 상담은 어려우며 카톡과 문자로 문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